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은 물론 민간에서도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출범한 충남도 자율방재단은 지역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 박상용 자연재난대응팀장, 충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신용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 코로나19 사태가 2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서도 확산 차단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달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네. 우리나라에 벌써 그 9,24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우리 도내에도 3월 26일 오늘 0시 일기에서 네. 총 124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이나 네. 그다음에 역 주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네. 방역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축제나 문화, 관광시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네, 회장님, 이 회장님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을 비롯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루하루 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최대한도로 해서 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뉴얼을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신다면은 머지않아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팀장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충남도 자율방재단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자율방재단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자율방재단의 주요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이나 점검, 그다음에 현장 상황 전파, 피해 조사, 응급 복구 등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 거쳐서 네. 시군 재난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네. 도입 배경은 재난 극복은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 단위의 자율 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2008년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네, 2020년 현재로는 이 충남 15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원으로 한 6천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네. 네, 또 회장님은 어떤 계기로 자율방재단에 함께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제가 직업이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의 담당 부서가 복구 대응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그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회장님이 참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네. 제의를 받고, 방재단이 그때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자율방재단이라는 걸 알고 그 뒤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예찰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에 대비를 하고, 네. 재난이 났을 때는 대응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그 재난 안전 대응 훈련을 매뉴얼에 맞춰서 해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초창기부터 함께하게 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초창기 예산군이 네.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방재단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제가 힘이 있는 한 방재단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는 방역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공공기관이나 다중 이용 시설, 뭐 버스 정류장, 전통시장 네. 이런 것에 방역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못 미치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곳을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팀장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태풍 발생 때에도 네. 그 피해 지역에 가장 먼저 그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 지역에 대한 그 교통 통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잠복 제거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계속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에도 지금 저 방역 활동 외에도 그 마스크 부족 사태 시에도 지자체 후원까지 네. 그 해주셔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또 팀장님,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 자율방재단이 행정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충남의 자율방재단 그 구성 인원은 15개 시군에 약 207개 읍면동에 네. 약 6,633명입니다. 네. 그 각 단별로 상황 총괄반, 현장 예찰반, 그리고 응급 복구반 등 네. 총 6개 반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활동 내용들을 보면 그 하천이나 네. 저수지, 배수로 등 그 1,800여 제취약 지역에 대해서 그 예찰 활동과 점검으로 2년간 무려 1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는 그만큼 자율방재단이 안전에 대한 그 의식과 그 책임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와 또 태풍이 왔을 때도 활동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회장님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몇 년 전에 울산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네.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남 방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버스 한 대에서 2대씩 탑승을 해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좀 저희가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 공장에 그 잠겼던 공장에 물건을 꺼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한 기억이 남고, 또 천안에 네.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우스가 다 침수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팀장님, 이 민관이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관이 중심이 되어서 재난을 극복하였다면 이제는 민간이 공동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극복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그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지역의 그 방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네. 그 행정력을 총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 인원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은 물론 그 민간 공동 워크숍이나 네.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그리고 지역 단위의 그 방제 그 경연대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충남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네. 그 앞으로 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그 역량을 더 끌어올리겠다.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시죠. 네, 왜냐하면 그 사실 이제 자율방재단원들이 좀 인원이 지금 네. 구성 인원이 2008년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네, 또 회장님,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위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평소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그 위험목 제거라든가 이렇게 시골 농가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게 네. 어떠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목도 제거를 하고 네. 배수로가 이제 뭐 이렇게 막혔다든지 이런 거를 예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집중 후에 대비를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뭐 혹시 또 재난이 났을 때 네. 현장에 가가지고 대응을 할 때는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서도 네. 그래도 지역민과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단원들은 서스럼 없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일도 많지만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회장님께서도 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든 분야, 모든 단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네. 역량 강화 훈련이나 대응 훈련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고 평소에는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봄철기 해빙기에 네. 그 낙석이나 이런 위험이 있는지 예찰 활동을 하고 네. 또 우기가 오기 전에 혹시라도 배수로 정비라든지 산사태 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여름철에 혹서기에는 또 경로당이나 이런데 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전기 점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단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하고 지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든 마다 않고 할 것이고 또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네. 전 주민의 방재단 단원을 만드는 것이 네.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전 의식을 모든 주민이 느끼고 네. 평소에 안전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유아기에서부터 네. 안전교육과 안전체험 학습을 지금 전국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체험을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안전에
숙달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안전의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나 인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또 궁금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참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역에 네, 방재 단원이나 아니면은 각 지역에 시군의 복구 대응팀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은 팀장님께 네. 의향을 묻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네, 네, 또 반대로 행정에서 자율방재단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우선 그 재난 현장에 최일선에서 재난 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신 우리 지금 회장님 그리고 그 자율방재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도 이제 잘 해왔듯이 그 재난 현장에서의 그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그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도 지역 자율방재단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그 연초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네,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그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그 종식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그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부디 정부가 추진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그 아직은 저희 그 자율방재단이 모든 주민에게 인식은 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방재단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생활을 하시면서 방재단의 손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네,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는 어떠한 일이든 꼭 우리 그 방재단이 자연재해 대비해서 만들어진 단체지만서도 네, 꼭 자연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점이 있으면 방재단에 도움 요청을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임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또 혹시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코로나 사태와는 저희가 열심히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다중 이용 시설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 그 재난으로부터 강한 그런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방역을 위해 힘쓰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